차에서 내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또 다른 내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확실히 저건 나다. 고 부장의 말이 떠올랐다. 맥점이 흐르는 터널 지점에는 또 다른 시간이 열리고 있어.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오래전에 양양터널 공사에 참여했었던 나는 터널의 그 사갱 접점에서 나를 닮은 형상을 만났었어요. 영화에서나 알게 된 도플갱어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거울을 보듯이 바로 앞에서 만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멀리 떨어진 저 형체는 직관적으로 감정이 알게 되더라고요. 아, 저건 나다. 바로 나다. 관찰하니 나라는 것이 보인 것이죠. 참고로 고고 부장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양양터널 개통 후 그 다음 해 2018년 말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셨죠. 그래서 고인고에 성이 고시라 해서 고고 부장으로 이름을 변경해 저장했었던 것이죠. 양양터널에서 겪은 일화를 과거에 친구들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몇 번 꺼낸 적은 있었어요. 몇몇은 호기심에 재밌어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군대 이야기 같은 무용담 수준으로 받아 넘기는 정도의 시시껄렁한 술자리 잡담으로 그냥 웃어 넘겼죠. 내가 양자역학을 입문하고서야 그 양양터널의 사건을 돌아보니 새롭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남기게 된 동기죠. 고 부장과의 첫 인연은 20년 전이었고 지금 시점에서 그분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분을 특징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는 그 편안한 마음에 양양터널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소명하겠습니다. 2012년 가을 양양터널은 관통되었어요. 대우 컨소시엄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던 우리 회사는 그 터널 내부 전기, 통신, 조명, 설치, 시공, 본작업이 들어가는 공정 순서였죠. 그러니까 터널 내벽 2차 라인이 콘크리트 타서 완료 시점, 내부 공사가 2013년 여름, 초여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해 나는 백화점, 마트, 주상복합 상가의 주차장 조명 작업을 한 12여 명 팀원과 진행하고 있었죠. 그 작업이 모두 끝나자 우리 팀원도 가을쯤 양양터널에 투입되었어요. 교대 근무, 상주 근무, 일반 노무자를 포함해서 회사 인력 약 90여 명이 공사 기간 내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작업의 중요성도 있었고 작업 물량도 많아 공기에 맞춰야 했거든요. 터널 관통 시기부터 현장에서 상주 근무하고 있었던 고 부장은 나보다 6살 많았어요. 연세대 출신이로 다소 거만하고 좀 자존감이 높아 격이 다른 직원들하고는 일절 농담도 하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뭔가 좀 약간 분위기는 달랐어요. 여가 시간이 생기면 책과 사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분이었죠. 고 부장은 대기업 수주를 비롯해 광급공사 전담 부서의 부장이었고 나는 잘 자라는 사급 설계 팀장이었죠. 회사에서 그렇게 마주칠 일도 없었는데 양양터널 현장에서 같이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양양터널은 개통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고 어수선했어요. 일부 구간은 아직 울퉁불퉁한 안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철망, 록볼트 노출 구간도 보였어요. 콘크리트 라이닝은 완성됐지만 일부 보강이나 이음부 마감 표면이 아직 거친 상태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아스팔트는 기층만 깔린 상태였죠. 전기배선 케이블, 트레이 노출에 조명은 임시등과 일부 번등, 시험 전등만 켜져 있었던 상태였고 작업하는 동안 내내 그 환기팬 시험 가동 시 소리 울림이 어찌나 큰지 뇌가 울리듯이 흩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안전시설 규칙 법령에 따라 고 부장과 나는 주 1회 터널을 교차 왕복하면서 조명 설치, 배선, 조도 등을 점검하고 체크했었어요. 고 부장은 현장 총괄 성격이었고 저는 실무 기술자였죠. 당시 터널은 개통 전 단계였기 때문에 출입은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현장 사무실에 이제 출입 기록을 작성하고 공구함과 계측 장비를 싣고 이제 관제 시험팀에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설비 점검차 상행선 진입합니다. 관제는 시험 단계였지만 구간 통제는 하고 있었거든요. 상행선 단독 구간 확보 진입 가능. 그 말에 대해 떨어지면 양양 쪽 입구에서 천천히 들어갔어요. 속도는 30km. 고부장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서 체크리스트를 들었죠. 점검 항목은 그냥 단순했어요. 케이블 트레이 고정 상태에 브라켓 볼트 풀림 여부, 그리고 LED 조명 간격 확인, 조도 균일도나 유관 점검, 대피소 유도 등 점등 상태, 그리고 비상전화 설치 위치 표식, 그리고 이제 배수로 경사 물고임, 그리고 제트팬 시험 가동, 이제 진동 소음 조도기는 항상 들고 다녔어요. 참고로 소음계는 이제 주파수 파동을 측정하는 것이라 파동이 빛의 간섭을 주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였죠. 특정 구간은 이제 조명이 아직 임시등이라 밝기 차이는 컸어요. 고부장은 이제 그걸 예민하게 봤죠. 여기 조도 떨어진다 기록해. 그런 정도 지시. 상행선 점검이 끝나면 인제 방향으로 빠져 인제 아이스 램프를 타고 회차했어요. 램프를 도는 그 몇 분 동안 터널 밖 공기가 들어와요. 산냄새, 똥냄새 참 좋더라고요. 그게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행선 입구로 재진입을 하죠. 무전이 와요. 하행선 재진입합니다. 관제에서는 이제 단독 확인 진입 가능. 그런 식으로 그렇게 왕복 점검을 했어요. 총 10.9km이지만 이제 2회 포함 거의 1시간이지만 여기 이제 쌍굴이니까 1시간이지만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보다 한 2배는 걸리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고부장 감정선이 달라지는 터널 구간이 있었어요. 항상 같았어요. 이상하게. 그게 바로 이제 사갱 접점이거든요. 사갱 접점은 이제 방태산 능선에서 내려오는 보조 터널로 터널 내부 본선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터널은 백두대간 능선 지하에 있거든요. 터널 공기를 단축하고자 이제 터널 중간에 그러니까 방태산 능선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뚫어 지하 터널과 만나는 곳이 사갱 접점이에요. 즉 갱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으로 뚫는다고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이 아니라 이제 작업 차량, 장비, 인부 등이 오갈 수 있도록 만든 경사진 임시 작업 터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 1회 고부장과 2개의 쌍굴에서 보내는 일상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접점을 지나자 그는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문을 열고 내려 한참 뒤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고요. 고부장이 뭘 하는지 보면서도 조도기의 숫자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단순한 불안인지 피로인지 밀폐 공간 때문인지.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고부장의 표정은 같은 구간에서만 계속 굳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개통 2달 전 그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양양 쪽에서 상행선 진입할 때 관제에 보고 설비 점검차 이제 상행선 진입합니다 하면 이제 단독 구간 확보 진입 가능.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속도 30km로 주행하면서 조명은 거의 전 구간 점등 완료 상태였고 이제 조도는 균일해졌어요. 케이블 트레이도 대부분 정리가 됐고 대피소 문도 설치 완료 단계. 겉으로는 거의 완성된 터널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갱 접점 300m 전 고부장이 말없이 속도를 줄였어요. 25km, 20km. 그러니까 룸미러를 보기 또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읽고 있었죠. 여기 조도 이륙수 났습니다. 고부장은 듣지 않았어요. 접점 이제 100m 전. 그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더 가깝다. 뒤를 봐. 차가 있지 않아? 저는 뒤를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빈 창자가 길게 늘어진 터널에 그 으스시한 공기만 흐르고 있었거든요. 여기 조도 이륙수 났습니다. 고부장은 듣지 않았어요. 통과하자마자 차를 팍 멈추더니 차에서 내려 뒤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해댔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강하게 섞여 있었고요. 그 울림이 어찌나 컸는지 터널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공무조로 생긴 얼굴은 마치 괴물 같았거든요. 나는 차에서 내려 고부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죠. 고부장님은 아픈 사람이구나, 아프구나. 근데 이제 고부장이 쫓아갈 기세로 달려가다가 멈추고 또 쫓아가다가 멈추고, 그러더니 이제 멘탈이 무너진 완전한 그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어요. 그 표정 정말 섬뜩했어요. 고부장은 그렇게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차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목소리를 깔고 말했어요. 여긴 정말 맥이 꺾였어. 산의 흐름이 갈라진 상태야. 힘들다. 힘들어. 그날 이후 고부장은 돌연 이제 현장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병가휴가 신청을 했다는 이제 회사 답변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통하기 한 2주 전 저는 이제 최종 마지막 점검차제 후임자와 함께 들어갔어요. 양양 진입을 하고 속도 30km로 똑같이 모든 설비는 완벽했어요. 사고 방지로 이제 천장에 설치한 LED 그 조도 록시도 안정이 됐고, 대피소 유도 등 테스트 완료도 완벽했고, 그리고 제트팬 풍속에 의한 조명 간섭도 없었죠. 터널은 이제 말 그대로 완성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갱 접점 300m 전방 이쯤 되자 나도 모르게 조건 반사처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사갱은 도로터널 방제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피난 대피 터널로 구조가 바뀌었지만 고부장이 늘 경고한 대로 맥이 꺾인 그런 지점이라 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200m 전방, 100m 전방. 근데 이제 순간 무전기 노이즈가 튀었어요. 접점을 통과할 때 그때 룸미러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더 생겼어요. 처음엔 그 조명 반사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제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제에 이제 무전을 쳤죠. 하행선 후방 차량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해당 구간 단독입니다. 즉 그 터널 안에 그 시간에 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도를 더 줄이니까 그 불빛도 줄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내렸죠. 그러니 뒤 차도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거리는 한 이제 50m 정도 간격을 뒀죠. 그래서 저는 그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뒷차 헤드라이트가 내 얼굴을 비추고 있어갖고 약간 그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운전자도 똑같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찡그리면서 보니까 나를 보면서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뒤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던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 순간 이제 고부장의 말이 떠올랐죠. 맥점은 기가 있다. 기가 잘리면 누구에게는 아군이, 누구에게는 행운이 오는 법이야. 순간 무서워진 나는 서둘러 다시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나랑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등골이 으싹해지는데 정말 숨이 안 쉬시더라고요. 차에 올라탄 나는 동석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묻고 싶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뒤에 차가 있냐고 묻고 싶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점검을 마치고 터널을 빠져나왔었죠. 밖으로 나오자 이제 숨이 탁 풀리더니만 상공기가 호흡으로 확 들어왔는데 엔진 소리도 그제서야 정상처럼 들리더라고요.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긴 하네요. 사갱 접점은 그 외부로 드러난 구멍이 아니거든요.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 차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용 이제 보조 통로로 사용했었고, 그 통로 지상 방태산에는 그 작업 캠프가 있고 방태산 이제 진입 임시도로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식생으로 복원해 방태산 임시도로는 사라졌을 거라 생각돼요. 무엇보다 그 양양터널의 그 접경 포인트는 일반 운전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모를 거예요. 대신 이제 내부 설비 공간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기에 뭐 환기나 유지관리 통로 정도로 그러니까 별도의 그 격리 구역으로 된 곳이라 일반 운전자가 이제 운전 시에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맥이 흐르는 에너지 장에서 누구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그냥 무시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열린 포털의 맥점이죠. 그 현상이 왜 발생되었는지 그 2년 전부터 파고든 양자역학을 공부하고서야 이제 숙제가 풀리더라고요. 양자역학의 미시세계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그 시간 중첩 또는 뭐 시간 루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과거 미래의 내가 같은 공간에 이제 얽히고 겹친 현상이라고 하죠. 즉 그러니까 이제 터널이라는 반복 구간의 이제 시간 루프에서 또 다른 나와 중첩 현상이라는 것을 오늘날 그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시간 내서 양양터널을 한번 가면서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장과 양양터널의 그 접경 에너지장이 공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운수가 생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끌어당김의 법칙 양자역학, 이것을 믿는다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